여러분들 애착은 우리가 인생에서 처음 경험하는 일종의 사랑의 감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애착이 사회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게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애착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영아기에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아동들이 이후에 성장했을 때 훨씬 더 뛰어난 지능을 보인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아기에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아동들이 초등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면 성적이 더 우수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영아기는 지능이 아주 급격하게 발달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지능이 얼마나 잘 발달하느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에 하나는 뭐냐? 새로운 자극에 대한 호기심과 그걸 탐색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에인스워스의 연구를 보면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했던 아동들이 불안정 애착을 형성했던 아동들에 비해서 새로운 자극에 대한 호기심도 높고 그래서 탐색 활동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대리모 실험을 하던 중에 그 우리의 연구자가 이렇게 끽끽 소리 내면서 걸어가는 로봇을 하나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 새끼 원숭이는 처음 본 이상한 소음을 내는 로봇을 보자마자 얼굴에 공포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바로 도망갑니다. 어디로요? 벨벳 어머니의 품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한동안 벨벳 어머니의 품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시간이 흐르고 얼굴에서 점점 공포감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새끼 원숭이는 이제 로봇가 뭔지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로봇을 탐색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대리모 실험에 로봇을 집어넣어주면 이 새끼 원숭이가 어떤 식으로 행동하느냐? 맨 처음에 공포가 나오면 공포감이 들면 어머니 품에 안겼다가 다시 다가와서 로봇을 딱 만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후다닥 벨벳 어머니의 품에 안겨요. 그래서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줄로 이 새끼 원숭이하고 벨벳 어머니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행동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로봇을 탐색하고 어머니 품에 안기고 로봇 탐색하고 어머니 품에 안기고 이런 과정을 몇 번 거치고 난 다음에 드디어 로봇에 대해서 전혀 공포 반응을 드러내지 않고 로봇을 탐색하고 로봇을 가지고 놀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맨 처음에 새끼 원숭이는 로봇에 대해서 공포 반응을 보이고 로봇으로부터 회피했어요. 도망갔죠. 자, 근데 이 회피 모드에서 로봇을 탐색하도록 이 모드를 전환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벨벳 어머니가 제공한 따뜻함이었다는 거죠. 벨벳 어머니가 제공한 접촉 위안이 새끼 원숭이로 하여금 로봇으로부터 도망갔다가 이제 로봇을 가지고 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낯선 존재, 낯선 대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잠재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입니다. 저 대상이 저를 공격할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유기체는 새로운 대상을 접하게 되면 공포감을 느끼고 그걸로부터 도망가도록, 그러니까 회피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낯선 대상은 또 어떤 존재냐? 뭔가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긍정적인 걸 제공할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 유기체는 새로운 대상으로부터 회피하면서 동시에 그 대상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접근하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영아들의 경우에도 낯선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장소에 가면 불안한 감정들을 드러냅니다. 그럴 때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파묻고 마음을 진정시키기 시작하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마음이 안정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제는 낯선 사람, 새로운 장소가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뭔가 신기하고 재미있는 자극을 제공하는 곳이라고 판단하게 돼서 새로운 상황을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때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아동에게 어머니, 그러니까 보호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바로 심리적인 베이스 캠프, 안전기지의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에베레스트 등반하는 이런 등반팀의 다큐멘터리를 보면 이 등반팀이 처음부터 정상을 공격하진 않죠. 어떻게 합니까? 밑에다 베이스 캠프, 그러니까 안전기지를 먼저 만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날씨를 봐서 정상을 공격하죠. 정상 공격에 실패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한국으로 바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베이스 캠프로 돌아갑니다. 그 베이스 캠프에서 다시 체력을 비축하고 다시 어떻게 정상을 공격할지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짜서 다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베이스 캠프가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목표 달성에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재충전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자원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아동에게는 어머니가 이런 베이스 캠프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생애 초기에 지적 능력이 급격히 발달하던 그 시기에 든든한 심리적인 베이스 역할을 하는 보호자, 어머니가 있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든든한 백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아이는 여기 뭔가 새로운 것들이 있는데 이게 위험할지도 몰라. 하지만 나는 우리 엄마가 있어. 그래서 내가 이런 새로운 것을 탐색하다가 혹시라도 위기에 처하면 우리 엄마가 와서 나를 구해줄 거야. 나는 안전해.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새로운 자극을 적극적으로 탐색합니다. 그리고 그런 탐색의 과정에서 지적 능력이 훨씬 더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심리적인 안전기지가 설치된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하고, 이렇게 심리적인 안전기지가 설치가 되면 새로운 자극에 대한 호기심을 탐색 활동으로 전환해서 나중에 실제적으로 지적 능력이 훨씬 더 성장하고 머리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기가 나중에 그 학교 가고 난 다음에 비싼 돈 들여가지고 좋은 학원 보내려고 열심히 노력하시죠? 자, 그런데 만약에 아기가 어렸을 때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도록 도울 수 있다면 그 아이는 어쩌면 그 시기에 이미 머리가 아주 좋은 상태로 성장해서 나중에는 그런 학원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학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기가 인생의 초기에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해서 지적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나중에 그 아이가 성장하고 난 다음에 좋은 학원을 보내는 것보다 그 아이의 미래에 훨씬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